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따거라고 불렀어요. 후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따거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드라마로 배우는 중국어 카이도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카이도한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의 호칭을 가지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죠. 先做朋友后做生意. 做生意라고 하면 장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와 이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먼저 친구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아야 장사도 잘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先做朋友后做生意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중국과 이 무역 거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친구가 된다면은 더욱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친구가 되면은 그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호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호칭은요,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그런 낱말이 아니고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관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시를 가지느냐, 요걸 갖다가 호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칭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앞서서 호칭에 관해서 재밌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어 문화 소통 능력을 위해서 호칭과 인사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도 한 적이 있었고요. 한중일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곳에서 이 영상 콘텐츠 속에 나오는 이 호칭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 속의 호칭입니다. 근데요, 이 호칭이요, 한국어 자막으로 했을 때 다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자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문화 요소들, 또 호칭 속에 나타나는 중국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간단한 호칭입니다. 시후. 시후. 우리말로 읽으면 사부입니다. 사부님 하고 이제 예전에 스승님을 부를 때 사부님이라고 했었죠. 중국에서도 사부라고 하면은 이제 스승님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낱말입니다. 근데 이 시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렇게 한자를 쓰기도 하지만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시후. 사전을 찾아보면 둘 다 같은 뜻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어느 거 쓰셔도 뭐 큰 상관없습니다. 일단 사부님이란 뜻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우리 쿵푸 팬더에서 보셨죠? 쿵푸 팬더가 사부로 모시고 있는 이 캐릭터. 예. 요 캐릭터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더빙한 그 쿵푸 팬더를 보면은 시푸라고 나옵니다. 시푸. 시푸가 뭐죠? 예, 시푸라고 하는 요 한어병음 발음을 그냥 영어식으로 시푸라고 읽어서 이 캐릭터의 이름이 시푸가 되었습니다.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사부님이란 뜻이에요. 이 쿵푸 팬더가 맨날 시푸 하고 부르는 걸 그냥 시푸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시푸 하면은 사부님이란 뜻이 있고요. 또 전문 기술을 가진 기사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라든지 페인트를 칠하는 기사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자전거 고치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뭐 전기 수리공, 뭐 배관공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시후라고 부르면 됩니다. 심지어는 뭐 과일 가게 아저씨도 시후라고 부르면 돼요. 과일을 전문적으로 골라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과일 가게 아저씨도 부를 수 있고요. 뭐 어떤 기사님도 부를 수 있고요. 물론 택시기사, 버스기사, 운전기사를 부를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님 부를 때 시후 하면 됩니다. 뭐 버스기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리사를 부를 때도 시후라고 부릅니다. 예, 시후라고 하는 말이 요리사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일부 어떤 분은 셰프라고 하는 말이 시후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요리사를 시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요, 중국 브랜드에 보면은 어떤 요리사, 요리 관련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식당 이름에 시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드셔보신 이런 것도 있죠. 캉시후.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캉师傅가 아니고요. 很帅, 잘생겼다 할 때 帅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요, 가짜 상표예요. 중국에 이런 가짜 상표도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캉师傅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체자로 쓰여 있습니다. 캉师傅. 예, 캉帅傅가 아닌 요 브랜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언어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언어 환경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의 언어 환경을 간접 경험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느끼고 중국 문화를 배워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카이도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요, 영어 제목은 리셋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드라마 속에 운전기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시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시후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师傅，开下门。师傅，你把门开一下，我们下车了。师傅，能换零钱吗？哎，师傅，换零钱。师傅，没来的让他们等下趟吧，咱们先走行不行啊？师傅，他这满头是汗，你要不要我给你下车叫个120？ 일단 교통경찰이 기사님을 부를 때도 시후 카이샤만,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시후라고 불렀습니다. 예, 한자 잘 봐두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한자도 익혀가겠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입니다. 예, 아주머니가 기사님 내려야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때도 시후라고 불렀습니다. 버스에 승차하는 아저씨가 역시 시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후 환링钱, 뭐 잔돈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저씨 아주머니 다 할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시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도 안에서 시후라고 불렀고요. 예, 시후 하면은 버스 기사나 뭐 택시 기사, 기사님을 부를 때 시후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요 시후라고 하는 요 글자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 이렇게 쓴 시후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좀 구별을 해놨어요. 자, 아래 요 아비 부자를 쓴 시후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일단 또 드라마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小江，师傅，你安排一下。喂，师傅，师傅，师傅， 여기서 시후라고 하는 거는 아비 부자를 써놨어요. 드라마 안에서 약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자막을 달리 해놨습니다. 뭐 원래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별 안 하고 써도 됩니다만 우리는 일단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경찰입니다. 직속 상관과 바로 아래 후배면서 이제 부하인데요. 이 둘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그냥 선후배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이게 좀 일을 가르쳐주는, 특별히 지도해주는 스승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배예요. 자, 외근을 나가서 잠복근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잠깐 볼게요. 紧张吗？不紧张。小点声。是。第一次出外勤，多注意观察，看看别人怎么做的啊。明白。也别鬼鬼祟祟的，正常一点，多注意观察。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시후라고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시후, 웨이, 시후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찰서 앞에서도 시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수사하러 나간 상황에서도 시후라는 식으로 불렀어요. 자, 시후 하면은요, 전문 직종을 가진, 전문 어떤 그 기술을 가진 그런 기사님을 부를 때도 쓸 수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사부님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직속 상관이면서 선배면서 자기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람을 부를 때도 시후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이 똑같은 경찰관이라도요, 조직 안에서 시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달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면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경찰 동료입니다. 연배도 비슷해요. 이 사람은 계속 시후라고 불렀었어요. 여기 좀 들어오는 요 분입니다. 직속 상관이면서 자기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 후배일 뿐 어떤 그런 관계가 없는 경찰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호칭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师傅，张队，啊， 좀 이렇게 빠르기도 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는데요. 자, 자막으로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 좀 전에 불렀듯이 시푸라고 불렀습니다. 사부님, 스승님 하는 식으로 선배면서 상관인데 스승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요 옆에 있는 녹색 옷을 입은 앉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장도이, 장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성씨가 장씨예요. 그리고 또이는 또이장, 대장님이란 뜻으로 장도이라고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시푸라고 불렀고 한 사람은 장도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두 사람 간의 이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시푸라고 부른 사람이 훨씬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장도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좀 이 거리가 느껴집니다. 예, 굉장히 뭐 친근한 호칭이긴 합니다만 시푸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장도이는 약간 거리가 느껴집니다. 장도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시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선배님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해서 자막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이 시푸를 선배님으로 했는데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완벽한 해석도 아닙니다. 선배를 시푸라고 부릅니다만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일을 알려주고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그 직속 상관이면서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시푸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장도이라고 불렀잖아요. 장도이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반장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수사반장 하는 식으로요. 중국에서는 성씨를 붙여서 장도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장반장님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반장님 하는 식으로 붙입니다. 중국의 호칭은요, 상대방의 성씨를 붙여 부를 때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무슨 원장님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 그냥 원장님 하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김시성을 가졌다 하면 진위원, 진위원장 할 때 위원장도 아니에요. 진위원 하고 위원자 하나만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도이장 하지 않고 장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 성씨가 장씨이기 때문에 장도이라고 불렀어요. 자, 자기소개하는 거 잠깐만 볼까요? 我是市局刑侦支队的副队长，我叫张成。我是市局刑侦支队的副队长张成，这是我的同事小江。啊，你好，你好，好，请。这边。 똑같은 사람 할 때 똑같은 소개를 두 번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특징은 타임 루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중국어 배우는데 특별히 좋은 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예, 그래서 이 듣기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말 해석을 잠깐 볼까요? 나는 자린시, 이 자린시의 경찰청 형사과 반장 장청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부대장이에요. 부대장인데 그냥 장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경찰들이 이 조직 안에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장도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张队，小廖，张队。张队， 啊， 일반적으로 그냥 장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교통경찰도 밖에서 근무하다가 장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직 안에서 경찰서 안에서 역시 또 장도이라고 불렀고요. 아까 나왔듯이 이 사람도 장도이라는 식으로 반장님 하는 식의 호칭으로 불렀죠. 그러면은 조직 밖에서 일반인이 이 사람 부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영상 하나 또 볼게요. 张警官，你相信我说的吗？ 네, 여자 주인공이 지금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장警官하고 불렀습니다.警官하면 경찰관이라는 뜻으로 경찰관 부를 때 무슨警官, 그냥警官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警官이라는 식으로 장경찰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푸라는 호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사님을 시푸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드라마 안에서 시푸라고 부르는 장면을 쫙 봤는데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은 시푸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是啊，
叔叔，我心脏病犯了。叔叔，我那么信任你。叔叔，叔叔，快停车！来不及了，叔叔，停车呀！停车呀，叔叔，你不是说好了吗？停车呀！ 네, 여기 기사님이 여자 주인공의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뭐 이런 친척 아니에요. 그냥 기사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시후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 주인공만 유독 수수라고 부릅니다. 자, 시후라는 호칭과 수수라는 호칭이 둘 다 우리말로 아저씨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시후라는 것보다 수수라고 부르면 왠지 좀 더 친근한 관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자 주인공은 왜 시후라고 안 하고 수수라고 부르는지 이어지는 동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은 왜 이렇게 부르는지가 나타납니다. 我经常坐那趟车，所以跟司机也都脸熟了。是热。我经常坐那趟车. 나 이 차 자주 타요. 이 버스, 이 노선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뒤에 보면은 所以跟司机也都脸熟了. 그래서 이 기사님과 안면이 아주 익어요. 자주 타다 보니까 기사님을 늘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 부를 때 수수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수수라고 불러요. 근데 드라마를 잘 보면은요, 이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부터 수수라고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호칭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불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师傅，这车上有小偷，我钱包被偷了。你确定是车上丢的吗？就是车上，我上车的时候还刷公交卡了，然后我就放钱包里了，就在这儿，然后没了。我钱包里还有准考证呢，我现在要回去考试。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가 이 여자 주인공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 아저씨가 도와줘서 찾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다가가서 시후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버스에서 이제 자주 만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친해지게 되는데요. 요 다음에 만나는 그 장면을 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往后坐。我在这站着就行。是你啊？有空位就别站着了，不安全。您记得我呀，司机叔叔，我其实就是想感谢您上次帮我找回钱包，然后我有一个小礼物要送给你。不需要，赶紧坐好吧。我就是。 谢谢啊。不会。 처음에는 시후라고 불렀다가 스지 수수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수수라는 식으로 점점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호칭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수라고 하는 호칭은요, 뭐 친근하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 글자로 수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조금 존중의 의미를 넣는다면은 따수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연세가 좀 있다거나 좀 존중의 의미를 붙인다 하면은 따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어지는 영상 속에서도 수라고 호칭하는,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예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수라고 친근하게 호칭하면서 뭔가 이게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叔，不用叫叔，叫哥就行。老王比我大不少的。大哥，我跟你打听点事儿呗。说，哎，您过来一下呗。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수, 아저씨 하고 한 글자로 아주 그냥 가볍게, 친하게 이렇게 애교 있게 불렀습니다. 수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뭐라고 했어요?
不用叫叔，哥叫哥就行。不用叫叔，叫哥就行. 슈라고 부르지 마, 끄라고 불러 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삼촌뻘이 아니라 그냥 오빠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하게 되면 좀 이상해집니다. 한국어의 오빠는 굉장히 친밀한 경우에만 쓰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은 오빠라고 부르지 않죠. 예, 그것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슈라고 부르지 말고 끄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老王比我大不少呢. 라왕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어. 그러니까 라왕의 조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라왕보다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삼촌이 아니고 그냥 오빠뻘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끄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어서 따끄라고 부릅니다. 끄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냥 끄라고 하지 않고 따자를 하나 붙여서 좀 더 존대해주는, 예의 바르게 따끄라고 불렀죠. 자, 따슈라고 하는 호칭이 또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분도 역시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영상부터 볼게요. 哎呀，大叔，拜托你了。别，你别叫大叔，我还没那么大。大哥，拜托。 따슈, 拜托您了 라고 얘기하면서 아저씨 좀 부탁드려요 라고 따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해요? 别，하지마. 别叫我大叔, 따슈라고 부르지 마. 날 따슈라고 부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别 라고 얘기를 하죠. 我还没那么大.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은 따슈라고 불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불러도 된다. 뭐 이런 어감으로 别叫我大叔, 我还没那么大. 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 주인공이 바로 따끄,拜托. 아유, 형님 부탁합니다 라는 식으로 따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슈라는 호칭과 따끄라는 호칭을 잘 구별해서 쓰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그런 호칭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따끄라는 호칭이 무조건 젊은 사람한테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 이런 장면도 하나 나옵니다. 길을 묻는 장면인데 역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도 따끄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大哥，这附近有没有药店？药店啊，前面一拐弯就是。好嘞，先生。 네, 길을 묻는 장면입니다. 약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따끄라고 불렀어요. 근데 길 가는 행인이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도 그냥 따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아 보여도 좀 젊게 보여서 따끄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따끄라고 불렀어요. 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따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따끄의 상대돼서 뭐라고 해야 적절한 호칭이 될까요? 이런 걸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관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나갑시다. 영상 같이 볼게요. 麻烦了。好，没事。哎，那我走了。好。哎，妹子。你呀，回头跟你男朋友提个醒儿，以后他要是掺和他叔家里的事儿，可别带上你。行，谢谢你啊。没事。 자, 메이즈라고 했습니다. 메이즈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어린 여자를 부를 때 좀 귀엽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메이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근데 앞서서 등장했던 경찰관이나 버스 기사님은 이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호칭했을까요? 메이즈라고 했을까요?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姑娘，我干刑警20多年了，什么事儿都见过。姑娘，别紧张啊。姑娘，你是在加师大读书吗？对。 예,姑娘이라고 불렀습니다.
꾸냥 하면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가씨라는 뜻의 小姐도 있는데요. 小姐는 안 좋은 어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꾸냥 하면은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감이 있어요. 꾸냥 하고 불렀어요. 여기서도 역시 꾸냥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말 번역본, 한국어로 자막을 처리한 부분에서는 꾸냥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냥 이름으로 처리했어요. 중국어에서는 꾸냥으로 나오는데 우리말 이 번역은 리시칭시라는 식으로 이 주인공의 이름을 써가지고 호칭을 한 걸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어로 거기서 아가씨 하는 게 좀 어색해서 그랬을까요? 예, 꾸냥에 딱 알맞는 적당한 그런 한국어는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가씨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친근한 그런 호칭으로 꾸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꾸냥 하는 부분 역시 한국어에서는 리시칭시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호칭에서요, 우리가 메이즈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꾸냥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예.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뻘이다 하면은 메이즈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는 꾸냥 정도로 하면 됩니다. 또는 아주 어린 꼬마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때도 小姑娘 하는 식으로 귀엽게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드라마 속의 다른 등장인물, 버스 속에 있는 승객 이 아주머니는 이 여자 주인공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영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丫头啊，一定要带他去医院看一下啊！这年轻人压力蛮大的，这容易出问题，可不能掉以轻心。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불렀는지 들으셨어요? 야토라고 불렀습니다. 이 Y자처럼 생긴 거 알파벳이 아니고요. 요거 한자입니다. 야토라고 하면은 이 사전에는 계집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속어로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야토라는 말도 있고요. 小姑娘이란 말도 있고요. 메이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꾸냥 하지 않고 小자를 붙여서 小姑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여자 같은 경우 小姑娘 하고 부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小伙子라는 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小伙子라는 호칭도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小伙子，小伙子，你让一让啦！小伙子，你是不是晕车了？没有。哎，小伙子啊，你坐那里干什么？过来过来，你要照看他一下的。啊，小伙子라고 하면은 젊은이, 총각 이런 식으로 젊은 남자를 부를 때 小伙子라고 합니다. 아저씨도 그냥 小伙子 하고 불렀고요. 아주머니도 小伙子你让一让, 이봐 젊은이 좀 비켜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小伙子 많이 쓰는 호칭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유학할 때 교수님이나 어르신들이 저한테 小伙子라고 많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小伙子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大小伙子라는 식으로 따자를 하나 더 붙여서 존중의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자 주인공은 리시칭, 남자 주인공은 샤오헤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드라마 속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기소개하는 부분 한 번 더 볼게요. 请告诉我你的姓名和联系方式。我叫李世情，联系方式就是这个手机号。哪几个字？木子李，诗歌的诗，感情的情。你现在在什么地方？我在清水巷，就是马上要到大桥那个位置。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我叫李世情. 그 다음에요. 木子李, 诗歌的诗, 感情的情. 시가 할 때 시자고요. 감정할 때 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시칭이라는 이 이름은 제가 앞서서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 소개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对了，还不知道你叫什么？肖鹤云，晴空一鹤，排云上的鹤云。我叫李世情，你报警说。 여자 이름은 리시칭이었고요. 남자 이름은 샤오헤윈입니다. 샤오헤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샤오헤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晴空一鹤排云上的鹤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는 시 9절에 나와 있는, 당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시에 나와 있는 이 허자와 윈자를 쓴 허윈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시칭하고 샤허윈, 이 이름은요, 딱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구나, 칭류, 연인 관계구나 라는 것을 딱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느냐? 당시 가운데 유우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추사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은요, 세 번째 줄에 칭콩이허 바윈상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윈이라는 글자를 따서 허윈이라는 남자 이름을 지었고요. 그 아랫줄에 보면은 시칭이라고 하는 또 낱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시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설정할 때 식구를 이용한다든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시칭, 허윈이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어떤 연인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식구 속에 들어있는 거 말고요, 아예 홍롱원과 같은 유명한 작품의 등장인물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린다위, 자바위 해서 임가옥, 임대옥, 그 다음에 가보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써도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이런 이름을 실제로 짓는다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인물을 설정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그 닉네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연인끼리 이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시나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그런 등장인물 이름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해요. 左思右想, 이리저리 생각한다는 뜻의 左思右想이란 말을 남자는 左思로 하고 여자는 右想,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다른 19절에서 찾아오기도 하죠. 锦瑟华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슬과 화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라고 합시다. 이것도 역시 어떤 칭류, 연인관계 이름입니다. 이상인의 작품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진서와 화니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 드라마 속에, 호칭 속에 감춰진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독서 지도사의 이 조언을 받고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이들 책 읽을 때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책 속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중국 드라마 시청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요소들, 문화 요소들, 호칭에 담긴 의미들, 관계 설정에 관련된 특별한 의미들, 이런 걸 모르고 보면 너무 재미가 없고요. 그런 걸 알게 되면 드라마를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 놓은 그 부분에는 중국어의 문화 요소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이 중국어의 이 재미를 알기 위해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문화 요소들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는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느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드라마나 영화, 뭐 애니메이션, 만화, 그 다음에 무슨 뭐 소설이라든지 게임 같은 곳에 나와 있는 그런 중국어의 의미, 중국 문화의 특별한 그런 함의,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힘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드라마 시청자 자격증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호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